네, 계속해서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용찬 하이투자증권연구위원 자리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최근 그 이슈를 살펴보자면 이 미국 하원 의장 해임으로 이제 위기에 빠진 이 예산안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 모습인데 이 재정 리스크 좀 어디까지 언제까지 갈까요? 일단은 그 임시 예산안이 11월 중순까지 일단 연장이 됐으니까요. 우리가 예. 그때까지 봐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일단은 다음 주에 있을 이 하원 의장에 대한 새로운 재투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임시 예산안을 편성을 해주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제 전 하원 의장 메카시가 쫓겨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 다음에 어떤 이제 그 공화당에서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얘기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네.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대신에 이제 공화당에서 생각보다 이제 과거보다는 조금 더 강경한 인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그러고 예. 나서는 조금 더 이제 재정을 조금 어느 정도 긴축에 대한 그런 그 방향을 이제 공화당에서 예. 제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1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안 협의가 이제 좀 더 강경한 쪽이 나오다 보면은 뭔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셧다운이 한 번쯤 그쵸. 연말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논의가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런 그 과정들 그런 것들 일일이 하나의 노이즈들보다도 실제로 그 정치적 타협 과정이 있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얼마나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지 그런 과정이 그 정치적 의지가 보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국채금리의 이런 문제다 재정 적자의 문제도 어차피 지금 당장 뭐 큰 금액 못 그쵸. 줄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조금씩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11월 중순까지 우리가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살펴볼 것은 아무래도 유가일 것 같습니다. 이 전날 급락에 이어서 오늘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좀 유가가 또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만큼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유가 안정화 국면 진입을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강세를 보일까요? 일단 유가는 안정이 돼서 정말 또 일단 기쁘고요. 그리고 유가 안정이 좀 더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WTI 유가가 막 90불을 넘어서 계속 올라갔고 이게 예. 사우디의 감산이라든지 이런 요인으로 공급적인 요인으로 이루어진 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주목을 해서 봤어야 될 게 가솔린 가격이 거의 못 올랐어요, 미국에서.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이유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습니다만 이번 주에 이유가 밝혀졌죠. 미국의 가솔린 수요가 이 유가에서 못 따라온다. 미국이 지금 이제 가격도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미국 소비자들도 사실 지금 경기가 좋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 맞습니다. 같이 우리도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소비자들도 이 가솔린 가격을 부담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고가 늘어나면서 유가가 하락을 한 만큼 여기에서 다시 강세를 가기는 예.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좀 유가는 안정적인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다음 주 또 주목할 만한 변수를 살펴보자면 이제 CPI와 고용 보고서일 것 같습니다. 최근 고공행진했던 국채금리 아무래도 또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거는 사실 지표 자체를 예상하기 참 쉽지는 않죠. 네. 오늘 밤에도 고용 지표 있고 그쵸. ADP 고용이 안 나왔다고 하지만 사실 오늘 고용이 어떻게 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CPI도 이제 유가가 지금까지 올라왔었기 때문에 또 안 좋게 나올 거지만 사실 유가가 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달은 또 우리가 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표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까지는 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예. 지표가 잘 나오면 금리가 올라가고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겁니다. 금리가 예. 또 올라가면 부담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만 큰 그림에서 우리가 3분기에는 미국 경제가 이렇게 안 꺼져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안 꺼지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주식시장에 부담이었다라고 한다면 4분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예. 진짜 이제 미국 경기가 하강을 하기는 하는구나. 그런데 금리가 어느 정도 빠지고 지표가 어느 정도 하강할까 그런 정도의 큰 그림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표를 확인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여튼 고용 지표와 물가는 다 중요합니다만은 너무 이게 컨센보다 상회했다 그쵸. 하회했다 또 그렇게까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그런 거는 이제 보다는 큰 그림을 예. 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표에 따라서 좀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큰 그림에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이제 매크로 변수가 점점 커지면서 우리 시장 영향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 긴
긴 연휴 끝으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급락을 했고 오늘은 반등을 한 모습이기는 한데 또 다음 주에 또 하루가 연휴가 있고 이제 화요일부터 시작입니다. 좀 다음 주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뭐 다음 주도 다음 주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좀 더 사실은 제가 뭐 좀 더 큰 그림에서 예. 긴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린 게 6월쯤부터 저희가 사실은 보수적인 입장을 예.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계속 안 좋은 말씀을 드리기도 사실은 조금 예. 민망했고 근데 아직 좀 이제 어려울 것 같다 계속 이렇게 말씀드려 왔었는데 사실 2,400까지 왔으면 많이 내려온 것 같다. 레벨 자체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예. 여기에서 더 나쁘게만 보기에는 그래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폭이 예전보다는 덜 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예. 진짜 다시 좋은 강세장이 오려면은 물가도 안정돼야 되고 모든 게 다 좋아져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아직은 좀 이제 어렵습니다만은 전망하기 어렵습니다만 아마 내년 2분기쯤 정도는 되면 이제 미국에서 물가가 안정이 되고 그때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때 예. 가면 편하게 주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사이에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면은 이제부터는 조금씩 사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되 아직 보면은 코스피는 많이 빠졌지만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 이런 그쵸. 것도 안 빠졌고 10월 말에 미국이 기술주들 실적 시즌이 있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1월에 이 예산안 합의 이런 노이즈들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주시를 해가면서 미국에서 악재가 나올 때마다 이제는 조금씩 사들어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내년까지 봐가면서 호흡을 길게 가져갈 수가 있다면 그런 예. 종목들을 찾아보시면서 현금 비중을 이제 조금씩 주식으로 바꿔가는 국면에 다가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상황 2,400선 그래도 많이 조정을 받은 만큼 뭐 지금부터는 조금 긴 호흡으로 조금씩 매수 전략을 펼쳐보자 뭐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외국인 좀 코스피에서 최근에 이제 10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뭐 그 가운데서 또 사는 종목들도 있겠죠. 뭐 SK하이닉스, 기아 등 좀 수출주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10월 이후 이제 작년 10월 이후 수출 감소율은 이제 최저치 기록하기도 했는데 뭐 수출 개선되는 좀 업종들을 봐야 될까요?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우리 3분기 실적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조금 잘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3분기에 전반적으로 이제 유가라든지 이제 디램 가격, 그냥 모든 커머디티 가격이 다 올랐고 예. 환율도 원화가 약세, 달러 강세로 갔기 때문에 그러면 수출주에는 좋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 뭐 살기는 조금 이제 팍팍할 수 그쵸. 있지만 예,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3분기 기업 실적은 조금 더 괜찮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출주에서 기회들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도체는 아직은 HBM 쪽에 좀 더 기대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실적에는 조금 아직은 찍히기는 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디램 랜드는 아직은 조금 더 우리가 기다려봐야 되는 반면에 자동차는 이제 환율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 나가는 것들도 아직은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접근하는 게 주식은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하고 있고요. 예. 아예 좀 더 긴 호흡에서 이제 저평가된 그런 내수 종목들 이런 것들도 이제 음식료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최근에 이제 금융주들도 많이 올랐지만 그런 쪽에서도 이제 연말을 이고 하니까 기회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제 3분기 실적을 앞두고 또 환율에 또 실적에 영향을 받는 만큼 이쪽으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뭐 반도체주보다는 그래도 좀 장기적인 호흡에서 이 방어주, 특히 뭐 음식료주 쪽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위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